LA 산불이 서서히 진화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예보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새해맞이 폭죽놀이가 팰리세이드 산불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긴급재난관리청 피마가 산불 피해 지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캘리포니아가 주민들의 세금 신고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산불 피해자 돕기에 한인사회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찰과 공수처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를 덮친 대형 산불이 오늘로 7일째를 맞았습니다. 빠른 진화와 복구를 기원하면서 1월 1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다행히 주말 동안 적극적인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산불 확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강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가 이번 산불의 최대 고비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지금까지의 산불 상황 종합했습니다. We gained no acreage yesterday, which is a very good thing. LA 소방국은 바람이 조금 잠잠했던 주말 내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소방국과 함께 적극적인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팰리세이드 산불은 2만 4천 에이커를 태웠고 지금까지 14%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만 4천 에이커를 태운 이튼 산불은 33%의 진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는데 잔해를 치우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The entire region needs to be prepared to evacuate. Repopulation will not occur until all areas are safe. 절도 용의자에 대한 첫 기소 사례도 나왔습니다. LA 검찰은 지금까지 4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소방관 행세를 한 절도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기소됐고 방화 용의자 1명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seeking to exploit this tragedy for their own benefit. These are people who have engaged in looting, arson. We've also investigated price gouging. We'll be investigating internet scams. 내일 아침부터 수요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어서 당국은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다시 중단시키고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이번 LA 산불이 새해맞이 폭죽놀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영상과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산불이 시작된 지점과 새해 첫날 소방 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지점의 위치가 비슷했습니다. 새해 첫날의 화재는 새해맞이 폭죽놀이로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전의 화재에서 불씨가 남아있다가 일주일 안에 재점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두고 방화부터 전기시설 문제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산불 피해자들이 연방 차원의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마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LA 주민들이 이번 산불 피해에 따른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주민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disasterAssistance.gov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개설하면 됩니다. 또 피마의 한라인 800-621-3362로 전화하거나 피마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 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IRS 국세청은 1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루어지는 올해 세금 보고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선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 산불 피해자 돕기에 단체는 물론 개인들까지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최근 허스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샌퍼랜도 밸리 지역 밸리 대한노인회에 마스크를 10,000장 전달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 이후 10만 장 넘는 마스크와 수백 개의 담요 등을 모은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 굿위를 통해
산불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이튼 산불의 피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구호 성금 캠페인 등도 미리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한인 피해 조사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한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기부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수 비욘세는 SNS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비굿 재단을 통해 LA 산불 구호 기금에 2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배우 할리 베리는 동료 샤론 스톤 등과 의류와 담요 등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베리는 자신의 옷장 속 의상 모두를 먼저 기부하고 SNS를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교정당국이 죄수 90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는 이번 산불 진화에 죄수 939명을 투입했으며 이들은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멈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낮은 임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10 24센트를 받는데 시간당 $16 50센트인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를 이틀 줄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과 해안법의 일부 허가 조건들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 주정부 기관들이 신속한 건물 재건을 위해 기타 허가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과 함께 건축 자재와 기타 필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 보호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 산불 사태로 올해 122주년을 맞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들도 속속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됐습니다. 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LA 시정부의 축하 행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122년의 공헌을 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다음 소식입니다. 임기를 일주일 남긴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2개 우려국가의 수출을 통제하는 기존 조치에 더해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중간지대 100여 개 나라에 대해서도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 제3국의 시설을 지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 기술의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걸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In certain rare instances, when it's about national security, as is the case with chips, I think the government has to intervene. 중간지대에 있는 비검증 최종 사용자의 경우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 개를 초과해 구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 등에 대해선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외 적용을 받은 만큼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중국을 포함해 중간지대 국가까지 수출이 제한될 경우 우리 업체들도 장기적으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 등 미국 업체들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다자간 무역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120일이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나 조치가 실행될 예정인데 중국 견제를 강조해온 트럼프 측이 어떤 선택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을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인 내일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호처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 만에 끝내지 않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에 걸쳐 집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과 공수처는 내일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과 경호처에 물리적인 충돌을 사실상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경찰은 이 지시와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하루에 집행을 끝내지 않고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사흘에 걸쳐 최대한 신중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영장 집행 방식도 경호처의 대응이 격해지면 이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리는 방식의 이른바 연좌식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주요 지휘부는 어제 오전 전략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장급 지휘관들이 모여 체포영장과 관련한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대별로 관련 임무도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영장 집행 동원 경력들에겐 방한 장구와 예비 배터리를 구비하고 수갑과 3단봉을 필수 장비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일선 경찰들에게도 조만간 구체적인 체포 계획 등 지시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이런 폭풍 전야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경찰청과 경호처에 각각 지시했습니다. 경찰도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사이 긴장이 고조돼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이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로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지시는 경찰엔 전자문서로, 경호처엔 팩스로 전달됐습니다. 경찰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안전이 제1원칙이라며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기 위해 영장 집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할 계획입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사퇴하고 김성훈 차장이 경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다며 관저 진입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석 기자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의 경호처 직원들 대기 장소에 오늘 오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경호처가 저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한 최악의 상황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거라고 직원들을 다독였던 겁니다. 김 차장은 이어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영장의 집행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에 대한 수색영장은 책임자 승인 없인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관저 수색부터 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관저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호처는 한 부장급 간부가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즉각 대기 발령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해당 간부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계자 2명을 모 호텔에서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같은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 발령됐던 겁니다. 간부회의에서 나온 사퇴 요구 발언 때문이 아니라는 항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이후 2번째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손을 잡아준 소중한 동맹이라며 미국 LA 산불 피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적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생포한 북한군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을 교환하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2명의 생포 사실을 공개하며 내놓은 포로 교환 제안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제안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논평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모든 러시아군의 생명은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 가능성을 계속 논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영상을 공개하고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이들을 교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크루스크엔 현재 11,000명 넘는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국가가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아직 실질적인 준비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접촉이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이해와 정치적 의지가 표명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необходимы и целесообразны. Далее будем смотреть у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меня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Вашингтоне.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안보 보장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문제라면서도 현재 우크라이나가 회담 재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논평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한다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의 기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요청을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올린 한글 메시지에서 귀환을 원치 않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는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국제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나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이라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으로라도 데려올 여지가 있지만 자국군 소속임을 인정해 전쟁 포로 대우를 받게 되면 국제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쟁 포로라도 송환 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국이
독재 국가이거나 인권 탄압 국가에 이미 자명할 경우에는 포로 송환을 강요할 수 없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나라에 잔류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영상을 보면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한 북한군이 자폭을 시도하는 등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추론할 만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을 현실화시키려면 우리 정부의 의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외무상으로는 7년 만에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사도 광산 추도식 파행에 대한 한국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외교장관 회담에선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호와 존중의 제스처라고 참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등 과거사 문제였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오늘 회담에서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일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我が国政府としては今後とも世界遺産委員会の決議にも沿って韓国政府と丁寧な意思疎通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し 지난해 말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지 않아 우리 정부의 불참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한 진솔한 표현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두 외교장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 한미일 안보 협력 등 공통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日韓関係の重要性は変わらないどころかますます重要性を増し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불이 벌써 일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 밤 다시 강풍이 예보돼 걱정입니다. 산불은 물론 정전 사태에도 잘 대비하셔서 안전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밤 SBS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